국민들의 일반적 인식은 말이죠. 지금 세금으로 군인연금 적자 메꾼다. 그래서 이제 뭐 형평성 재개 수준을 넣어서 특혜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앞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앞으로 뭐 40세 나와가지고 뭐 50년 연금 받아먹는다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부풀리는데 고액연금 수급자 할 때는 연령 얘기 안 하고 아주 40세 나온 사람하고 50년 받아먹는다 이런 논리가 아마 상당히 먹혀 들어가. 그래서 어쨌든 최소한 공무원 연금 개혁 수준으로 개혁해야 된다. 그 논리가 먹혀드는 움직임이 이제 전반적인 소통의 실태입니다. 그 저는 지금 좀 스탠스가 좀 다른데요. 군인 연금 지켜야 된다 이게 나라 지키는 건 말이고 연금 안 지키면 이거 나라 망한다는 이런 논리를 제기합니다. 왜냐? 이게 말이죠. 더 내고 덜 받는 구조적 변화는 상당히 그 기획재정부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여기 앉아 계신 저도 연금 대상자입니다만은 물어보면 다 물어봤어요. 오늘 오기 전에 토론하기 전에 다 여러 사람은 전화 보니까 설마 소급하에 적용하겠어? 우리는 이상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주 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액수급 재취업자 지급정지라든가 군인연금 앞으로 안 올라갑니다. 한시적 동결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단순한 형평성, 논리적, 합리적 형평성 제기가 아니고 상당히 가시돋친 형평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건 문제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그리고 구조적 변화를 자꾸 얘기하는데 평균 수명 연장이 우리 잘못입니까? 군인들 잘못입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뭐 두 자녀 낳게 할 때 예비군 훈련 가면 다 뭐 정관 수술을 했던 그런 때도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연금 선택률이 상승하는 구조적 문제도 있는 겁니다. 이게 왜 마치 국가에 헌신하고 나와 있는 사람 오래 살기 때문에 문제 있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좀 따져봅시다. 군인연금 받는다고 기초연금 안 줘요. 군인들은. 그 다음에 또 뭐 제일 전역한 사람이 제일 좋은 게 의료보험, 지역 의료보험 가입하기 위해서 뭐 하려면 뭐 3, 40만 원씩 깨지는 거 얘기 산정 안 합니다. 누구도 얘기 안 해요. 주택 못 가진 사람 뭐 태반입니다. 반지하에서 허덕거리고 사는 사람 군인 많습니다.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말이죠. 주택 보급률, 공무원들 주택 검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거 따져볼 때 기본적인 통계 연구가 안 돼 있어요. 우리는 정책 방향만 얘기하고 안보 의지만 얘기했지 그 돈이 얼마 드는가 따지는 거 아주 치사한 인간으로 치부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거 따져야 됩니다. 물론 우리 국방예산 46조 원에게 아시는 분은 저도 몰랐어요. 국방예산 46조 원에 작년에 지급한 1조 5천억 예산이 적자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특별 얘기인 줄 알았어요. 연구기관에 있는 저도 이렇게 모릅니다. 군인연금에 대해서 너무 무지몽매. 아주 몰라. 아주 모르고 그 군인연금 담당자 국방장관부터 다 모릅니다. 아무도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그럼 연금 지킴이 SC 포인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 건 오늘 박사님들 말씀하신 교수님들 국민들의 눈높이와 맥락이 변화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특수성 인정하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 이거 그대로 둘 수 없다. 이거 국민적 공감대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 할 것이냐? 고액수급자 특히 장성분들이 나서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집단 이기주의로 매다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전문가분들이 오니 군인연금을 옹호하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군인들만 군인연금 옹호해. 그래갖고는 설득력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국방부 연금 정책 라인에 국회나 기재부대에서 이런 분들이 오히려 군인연금 지켜주고 오히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것이 우리 국가안보의 초석이다 이런 논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아니 배고픈 것 차보다 배 아픈다는 건 참 못 참다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지 이건 도를 넘었다. 그러면 메시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특수직역 연금이란 용어 자체도 상당히 불만이에요. 뭐가 특수직역 연금인가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군인은 목숨을 담보로 일하고 네가 열심히 여기 최선을 다하면 네 보호는 내가 보장해준다. 국가가 보장해준다. 이거 약속 아닙니까? 약속. 저도 개인적으로 아버지가 중사 상사 준위로 제대했어요. 그리고 국민연대 가 있는데 13평에 살면서 허브지게 살았어요. 5명 애 낳고. 이런 것에 대한 보상 그런 걸 따져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국가를 위한 희생의 대가가 불안한 미래를 맞이해라. 그게 너희들이 당연한 거다.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해 소지가 있는 용어도 바꿔야 됩니다. 기여금 뭔가 물어봤어요. 현역들한테. 아무도 몰라요. 기여금이 뭔지 몰라. 뭘 기여를 해? 헌금 냅니까? 아니에요. 직업군인이 현역 복무 중 매월 적금 넣듯이 급여에서 공제 적립하는 돈이 기여금입니다. 그것도 기준소득월에서 5.5%에서 7% 같이 인상이 됐어요. 그 무슨 뜻인지도 몰라. 그냥 전방에서 뭐 대기하라면 대기하고 막 그런 거밖에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왜 그런 걸 강요합니까? 보전금도 막 복잡해서 모르겠어요. 연금액 수치 비교 모순점 이거 상당히 공략해야 됩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군인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합리적 개혁에 우리도 동참합니다. 여태까지 많이 했어요. 그동안에 많이 봤던 거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뭐 저기도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채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방부 연금과 공무원이시지만은 이분들이 범국방 네트워크를 해서 우리 안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니들 현실에 딴 눈 벌리지 말고 땅값 오는 거 고려하지 말고 주택 분양 뭐 하려고 난리 치지 말고 국가에 헌신해라. 그럼 보장한다. 이런 걸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 국방위원회가 다행히 1차적 수문장 기울을 하지만 몰래 제출해놓은 법안도 있습니다. 지금. 재취업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연금 주지 말자. 근데 국가 국방에서 뭐 의원이 그 홀드 시켰어요. 그러면 군인들 뭐 연금만 바라보고 살아라는 얘기냐. 우수 자원이 국가가 양성한 자원이 뭐하고 살아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예를 근데 바보같이 군인연금 홍보한답시고 예를 들면 채널도 중요한데 국방일보에다 내는 건 아주 바보 같은 일이에요. 왜? 평균 독자층이 누군데? 그 사람들이 눈에 띄게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채널 가지고도 중요한 거고 대상도 이제 언론이나 국민을 장악하면 외교과가 나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뭐 외국 사례 비교하는 많은 전문가 있어요. 외국 사례는 외국 참고 자료 전문가 영역이지 일반 국민한테 그 나라는 그 나라의 거고 미국은 말이죠. 20대 전역하면 미국 군인들은 아주 웰빙하고 삽니다. 자꾸 미국 얘기하는데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 안 되는데 3대 기조를 제기했습니다. 국민복무 특수성 로키로 접근해야 됩니다. 팩트는 사실은 우리가 많이 받아요. 그 인정합니다. 왜 많이 받느냐 그걸 따져야죠. 그래서 중시해야 될 도전 여러 가지 뭐 제기했는데 상당히 그 우리나라는 그 국민정서법이라는 세계 유일무이한 특수법이 있습니다. 국민정서법 중요합니다. 정치에 관련되고 그러나 그것만이 다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부분의 공무원 기본 팩터도 몰라. 3대 비교하다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군인연금 받는 사람이 몇십만 명이라고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9만 1,100명밖에 안 됩니다. 그 소수의 사람을 아작을 내가지고 뭘 하겠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기본 팩트 자체를 모른다. 아주 군인연금 홈페이지 어디 구석에다가 팩트 뭐 해놨는데 그런 거 정확하게 팩트를 숨길 수는 없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 군사기밀 누수한 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전액 제한 규정도 선수해서 우리도 자구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방 커뮤니티 자체가 한 목소리로 대응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그러면 말해 더 내고 덜 받자. 더 내는 사람 누군데? 현역들이에요. 불쌍한 현역들이 더 내고 덜 받는 거 계속 더 받으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여금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 그래서 군인연금에 대한 오해부터 이제 해소시켜야 된다. 정서가 아니라 사실에 입각해야 된다. 이런 전문가들의 말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본적인 자가 보여주지 못하고 생활관에 시달리는 예비역 애국 군인들 통계 수치 확보해야 됩니다. 이런 저는 국방연구원 같은 데서 해야 될 일이죠. 군사문제연구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예? 그래서 000 뭐 고액 받으면서 해외 도포 자금으로 쓴다. 뭐 이런 동네 그게 그 한두 명의 얘기고 전체 통계 수치를 가지고 얘기합시다. 50년 받아 먹을 때는 통계 수치하고 진짜 허접하게 공무원 연금하고 거의 차이 안 나는 그 금액 평균치는 얘기 안 하고 엉뚱한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왜 생기냐 이런 게 국방 리더십들이 군인연금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무기 사는 데는 저희도 국방연구원 얘기하지만 안보정책이나 이런 건 관심 없어요. 무기 사는 데는 막 무기 관련 연구는 막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중장기 국방인력 구조 설계 시에 국방계획한다고 그럴 때 이 사람들 너무 장기를 많이 시키면 앞으로 얼마 만에 국가재정에 군인연금 눈덩이가 된다고 또 개혁 압박이 들어올 건가. 장기 근무자 너무 많이 시키는 것도 이건 문제 많습니다. 현역 병사 줄이고 막 전 군인을 막 간부화시키면 좋을 것 같죠. 눈덩이 때문에 다 작살납니다. 국방 예산 반은 연금주다 팠나요? 그렇게 되면. 하여튼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의 본질적 차이를 전책 기조에 반영해야 되고, 그리고 군인복지나 군인연금기구 운영심의 등등 우리 군인공제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몇 대 재벌그룹 뭐 이렇게 된다고 하지 말고 그런 기금 운용에 과연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이 통해야 삽니다. 소통하지 않는 거는, 소통은 감정으로 하는 게 팩트로 하는 겁니다. 팩트 중에 기초 팩트 조사가 안 돼 있어요. 기초 팩트 조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활고에 군 출신들이 자살하고 있는지라는 그런 기초 팩트도 조사 안 돼 있습니다. 삼성 사정장군 국방장관 출신 고액연금자 고액연금 와서 해외로 막 해외여행 다니고 골프 치고 자랑하고 유족까지 골프 치는 이런 일부에 대해서 너무 국민들이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군인연금 수혜자들이 반성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